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오디오하는 재미에 빠진 센터 방송실입니다. 오늘의 작업 일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량 기변 시 현재의 장비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와 소스기와 디렉터 그리고 블루투스 수신기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카오디오를 나름 꾸미면서도 차량 기변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길래 일단 차를 기변한 다음 오디오를 이렇게 저렇게 꾸며봐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차를 바꾸면 카오디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길에 질문을 남깁니다. 기변 대상은 렉스턴 스포츠였습니다. 기변, 오디오가 아니라 차를 하려는데요. 렉스턴 스포츠, 이것이 눈에서 아른아른하네요. 지금 차에 달려있는 것을 옮겨서 장착할 수 있을까 싶어 코란도 스포츠에 장착한 그림이 있는 블로그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습니다. 미드우퍼와 콘투잇은 장착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싶은데요. 서브우퍼 스피커는 즉 AVI사의 SL250 10인치짜리인데요. 스피커 높이가 약 12cm 정도라서 우퍼 박스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나머지 기기들을 뒷좌석 등받이에 방음 매트를 붙이고 두터운 MDF나 자작나무로 기기들 설치할 판을 깔아둘까 싶어서요. 설치할 기기들을 사진으로 올려봅니다. 이러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앰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2열 격벽에 작업하기 빡셀 겁니다. 서브우퍼를 시트 위로 올려놓고 들으실 게 아니라면 공간 엄청 안 나오고요. 시트 밑으로 간다 해도 마땅히 놓을 만한 게 제 기준으로는 ODR 프로세서 하나면 끝나더군요. 앰프부터 사이즈가 작은 D클래스로 가셔야 될 듯 싶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차체 2열 등받이가 코란도 스포츠보다도 타이트하게 나왔다더군요. 다른 분께서 또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등받이에 서브박스와 어쿠스틱 트랜스, 비트텐디, 정전압 넣으시고 시트 밑에 앰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사진처럼 적재함으로 기계들이 전부 설치되었는데 제일 편합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예전에 액티언 스포츠에 우퍼는 시트 밑에 장착하고 앰프는 격벽에 달았습니다. 카오디오를 하면서 누구나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소스기의 선택, 그 소스기의 위치, 그리고 프로세서를 장착하게 되면 그 프로세서를 컨트롤할 디렉터를 어디에 둘 건가 하는 거 말이죠. 물론 소스기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즉 폰에 어플을 설치하여 소스기의 리모트 컨트롤 역할을 한다 해도 그 폰을 어디에 둘 건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프로세서 디렉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제 경우 비트텐디를 장착했을 때 작업을 한 이가 디렉터를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 즉 핸들 왼쪽 아래에 위치한 동전암 근처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신호 대기 등의 정차 중에는 디렉터를 만지작거릴만 한데 주행 중에는 대단히 위험한 위치라는 거죠. 이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디렉터가 시야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의 것처럼 센터 페시아 중앙에 위치한, 이것도 DIY인데요. 애프터 마켓으로 장착한 내비게이션의 위와 아래에 각각 소스기 거치대와 프로세서 디렉터를 위치하게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물론 저렴이지만 신호선을 깔맞춤으로 갈까 싶어 신호선 내조를 자작해 봅니다. 작업 일지를 작성하기 위해 자작을 한 신호선의 사진을 가만히 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신호선의 좌우를 구별하도록 단자에 흰색과 빨간색의 탄력 있는 밴드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뭔 정신으로 땜질을 했는지 싶습니다. 물론 해결하는 방법이 어렵거나 없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암튼 그렇게 자작한 선제를 기기들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이제 좀 더 고음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볼까?
그리고 너저분하게 깔려있는 억스 케이블 대신에 무선으로 하는 생각으로 DAC가 내장된 블루투스 리시버 옥토디아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것은 옥토디아가 설치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어쿠스틱 트랜스에 흰색의 억스 케이블이 보이고요. 이것은 옥토디아가 설치된 이후의 모습으로 옥토디아에서 어쿠스틱 트랜스로 가는 빨간색 억스 케이블이 보입니다. 옥토디아가 배터리가 내장된 충전식이긴 하지만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한 이후 충전을 해주기 위해 탈부착을 반복하는 게 번거로워서 차량용 충전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신길에 옥토디아 설치 작업기와 청취 소감을 남겼습니다. 지름신을 강림케 하신 퍼크리님 덕에 구매한 사운드 허브의 옥토디아. 퍼크리님의 권유로 치른 옥토디아라는 겁니다. 물건을 받고 연결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어폰으로 자주 듣던 곡 몇 곡 들은 후에 옥토디아의 사운드 허브를 페어링하여 듣는 순간 이 이어폰이 왜 이래? 너 왜 이래?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었어 했네요. 업무를 후다닥 마치고 차로 갔습니다. V20의 억스 5m 그리고 어쿠스틱 트랜스 비트10D로 연결되었던 것을 V20 그 다음에 옥토디아 어쿠스틱 트랜스 비트10D 이렇게 연결해서 들었습니다. 신세계네요. 이어폰이 다른 소리를 내주던 것과 같네요. 콘투잇에 물린 앰프의 볼륨을 업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뭐랄까 깨끗하고 맑고 그리고 등등 소리를 들려주네요. 개인이 좀 작아지네요. 이유는 어쿠스틱 트랜스를 연결했을 때에 V20에서 활성화되었던 쿼드닥이 꺼짐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억스로 연결했을 때에 10시 방향을 못 넘겼던 프로세서의 게인을 피크 뜨지 않는 선에서 12시 30분까지 올려주니 우와 했습니다. 문제는 사진처럼 연결해 놓은 상태로 둬도 괜찮을지, 완충되면 전기 소모량은 극히 적어지겠지만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볼테이지가 있는 시거잭을 가만히 보니 볼테이지 옆에 있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네요. 스위치를 오프해 놓으니 볼테이지 표시가 사라지고 전원도 오프되네요. 늘 충전, 과충전이 맞겠죠? 배터리 소모는 없어지겠지 싶습니다. 지름신을 강림케 하신 분께서 옥토디아의 위치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V20에 3.5RCA 꽂던 그 케이블을 옥토디아에 바로 연결했어요. 꼭 넘긴 기능이 있어서 옥토디아를 핸폰 옆에 두고 쓰니 편안하던데요. 옥토디아가 전원 인가 방식이 아닌 충전식이라 계속 충전시켜 놓으면 안 좋기도 할 것 같아서요. 다른 분의 댓글입니다. 소리는 맑아지나 자체 증폭이 좀 약한가 봅니다. 라는 댓글에 저의 소감을 적어드렸습니다. 소스기인 V20에 영험 저항잭 또는 어쿠스틱 트랜스를 연결하면 폰 안에 내장된 쿼드닥이 활성화되어 소리의 증폭이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V20, 그 다음 어쿠스틱 트랜스, 그리고 개인 약 10시 정도의 비트10D로 연결되었던 것을 V20, 옥토디아, 어쿠스틱 트랜스, 그리고 개인 12시 반 정도의 비트10D로 연결했습니다. 게인을 올리게 된 것은 어쿠스틱 트랜스를 통해 쿼드닥이 활성화된 V20에서 증폭된 양이 사라졌으니 프로세서의 게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소리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두어 달 트렁크를 여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차량 기변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음에는 같은 신호선에 다른 단자를 적용했을 때의 소리 변화와 신호선의 위치 바꿈에 따른 소리 변화의 최적화를 찾는 작업일지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 방송실의 카오디오하는 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